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흥분하고 욕한다고 뭐가 달라져? 캐런님의 사연과 마왕의 열변 우린 동감한다. 같이 흥분하며 욕한다. 씨발 족같은 세상이라고. 근데 욕한다고 여권의 대한민국이 아메리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3들이 수능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담배 꼬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심이 음반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화가 올바르게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데? 씨발 욕하는 내 입만 더러워지고 혼자 핏발 써서 내 혈압만 오르는 거고 뭐가 달라지냐고. 욕해서 변한다면 조금이라도 정치인들이 정신 차린다면 내 목청 터져라 욕한다. 혈압 올라 뒤지든 말든지 욕해버린다고. 근데 아니잖아. 하면 뭐하냐고. 나만 병신 또 바락한다 찍히지. 참나 자기 나라를 오죽하면 대한민국이라고 부를까. 오죽하면 핏발 세워 욕할까. 그래 어찌 보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증오라고 했어. 우린 우리 조국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잘못된 조국을 증오하는 거라고.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냐?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남편이 아픈 마누라 위해서 설렁탕 사들고 집 구사고 왔는데 씨발 마누라 죽은 거야. 졸라 죽은 마누라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지. 졸라 재수없는 년 설렁탕도 못 얻어먹고 간다고. 운수 좋은 날 이 제목부터가 반어법이잖아. 완전 우리나라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야. 씹탱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했느니 4강 신화에는 좋았던 일만 열라 부풀리지. 근데 현실은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냄새가 악취를 품고 질서는 다 무너지고 원칙도 없고 신조도 없고 남 뒤통수나 때리고 배신 때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좋은 나라냐고. 월드컵 때 성공적인 개최가 자신들의 능력 덕택인 양 의시되는 정치인 지도자. 그게 지들 덕이냐고. 다 밑에 있는 국민들이 죽어라 일궈놓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씨발 지들이 설치냐고. 정말이지 우리 대한민국 제발 좀 조선시대 일제시대 징후에 이르기까지 뭐 제대로 된 게 있었어야지. 그나마 나라 살린 건 힘없는 백성이었어. 졸라 몸바쳐 목숨 바쳐 간 쓸게 내놨던 백성들. 이제 욕 안 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 다시 소망해 본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씨부 더러워도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족같고 더럽고 억울해도 우리는 다시금 소망해 본다. 가려 열고 씨불. 블러드 서스티는 그렇다고 씹퉁되지 않는다면 뭐가 달라지냐? 그냥 쉽게 살자. 열받으면 욕하고 그럼 한결 나아지잖아. 캐런 흥분하고 욕한다고 달라지죠. 물론 지금 달라지는 건 눈꽃만큼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성세대라는 나이쯤 되었을 때 안 그러게 될 수 있게 계속 이 흥분하고 욕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살 순 없어도 가슴 한 구석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살아가요. 그럼 언젠간 좋아질 거예요. 돌대가리 유령. 지금 오늘 방송을 다시 듣고 있는데 마왕이 족까지 말하고 연발을 해야 되는데 내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전라 열받네. 나 다시 고등학교 다니고 싶다. 다시 가서 오늘 마왕 대사 그대로 외워서 선생들한테 졸라 대들고 싶어. 날 때렸던 그 새끼들 다시 만나고 싶어. 아 열받아. 초딩 3학년 때 주먹으로 내 알통 날린 노형태 새끼.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먹으로 아갈통을 날렸으면 좀 그렇다. 중학교 2학년 때 군대에서 때리던 식으로 때려주마 하면서 내 종아리에 비닐 감고 강목으로 패던, 내가 눈물 흘릴 때까지 패던 씨발 족같은 수학 가르치던 신진혁이 씨발놈.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우 열받아. 오늘 방송 날 셀 때까지 다시 듣는다. 다시 듣고 내가 달달 외운다. 선생님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문자 왔는데 욕할 새끼는 욕해야지 뭐 어떡하라고. 근데 사실은 욕하고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문장, 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들이고, 네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이 피지배 집단의 길을 빼놓고 이렇게 만들 때 뭐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대항해서 이제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세상을 잘못 이끌고 있는 권력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 속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뭐 강대국이라든가
이렇게 힘으로 타도를 해서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대방들을 힘으로 싸워서 언젠가 걔네들을 거꾸로 틀을 공산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그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이 꼭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뿐더러 무지하게 많은 패배 예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좌절감 같은 걸 안겨주죠.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과연 통쾌하고 그게 재밌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제한의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들을, 당신이 이제 어깨가 넓어지고 주먹이 이렇게 말똥만해지고 해가지고서 선생을 어디 밖으로 불러내서 두들겨 팬들 그럼 그것이 복수가 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를 먼저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하고 지랄하고 연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게 참 대단히 애매모호한 방법을 쓴다니까요. 우리 사회와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요. 자, 수많은 이 종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심이 깊으며 막 주예수 은총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탄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사탄이 너를 사로잡았고 사탄이 너의 마음을 물들였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나 그런 건 그런 논리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걸 분석하고 대항하고자 하는 이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사탄이 다 뒤에서 너를 조종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사탄이라면 어떤 전술을 사용하시겠어요? 띠디딘 띠디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사탄하고 계속 붙었다가 판판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징징 짜면서 하느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정말 의외의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손에서 빛을 빡 뿜으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너무나 세서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맞짱을 까지 말고 마주치지 말고 이렇게 좀 피해 다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벙찌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겠고, 사탄이 이렇게 센지 안 센지, 과연 염소 뿔이 달렸는지 꼬리가 어떻게 달렸는지 그것은 몰라요. 자, 그러나 이 디아블로라는 오락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악마를 정의의 사도가 때려잡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그 디아블로의 시체에서 소울스톤을 꺼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기 이맛박에 받고 본인 스스로 디아블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저 무소불위의 권력과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세 보이는 사람들, 사실 알고 보면 그것들이 졸라리 허접해요. 그리고 무너질 때 보면 정말 허무하게 한 방에 무너져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단결하거나 깨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군부 독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항복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사실 물리적으로 적들이 언제 무너지느냐라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와다다다당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뜨려 놓고서 지들이 똑같은 놈으로 이렇게 쓱 물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제가 사탄이라면 주무기로 이런 걸 쓸 것 같습니다. 천사로 위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난 하느님의 사자다. 너는 선택받았다. 라는 교만감을 안겨주어서 일단 인간을 뒤흔들 겁니다. 그런 다음 너 이외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그르다. 라는 편견을 가슴속에다가 두 번째 화살을 발사할 겁니다. 제가 무슨 사탄인데 충실한 하나님의 종 앞에 나타나서
걔를 묶고 나서 물고문, 불고문, 성고문 같은 걸 막 때리면서 야 그러지 말고 사탄 말을 잘 들어라. 돈과 권세와 응? 뭐 이런 거를 날 따르면 주마.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1탄의 화살로 교만과 오만을, 2탄의 화살로 독선과 편견을 심장을 향해서 발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협의 화살을 발사할 겁니다. 그 싸움이 영원히 죽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봤지? 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애들은 싸그리 다 사기야. 네가 하는 것만이 정이야. 싸워라. 걔들은 다 개소리야. 글쎄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떠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막 날뛰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교만과 오만과 독선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폭력과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상대방을 말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글쎄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써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뭐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살벌하다는 얘기죠 이게. 자 세상에 뭐 이 기성 권력이라는 것의 모습도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복수하려고 들면 우리가 승리한 순간 우리는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서 이제는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압박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탄 같은 말이죠. 그런 작전을 쓸 것 같아요. 악의 무리를 자리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얘네가 지면 이긴 놈이 계속 그 자리로 들어가서 계속 물들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수백만 년, 수억 년 영겁의 세월이 지나가도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초강력 악당을 하나 세워놓으려고 하면 이 자식도 언젠가는 노쇠하고 세월이 가면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정의의 사도한테 지겠죠. 그러니까 악당이 밀려나면 계속 정의의 사도가 악당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되는 거야. 무서운 거죠. 절대로 못 이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원래가 그런 꼬라지인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 장광설. 궤변. 그게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무기 아니겠어? 자, 그래서 이 간디 할아버지가 비폭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뭔 비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인도에서 영국 식민 지배를 쫓아내는 것은 소 등짝에 달라붙은 흡혈박쥐 한 마리를 떼어내는 것이었었어요. 그 영국이 아무리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 뭐네라고 떠들어봐야 인도의 그 거대한 그 대륙과 인구 규모와 이런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이 영국 식민 통치의 세력은 불과 소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무력적인 총칼의 싸움으로 압도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게 상황이. 그리고 나서 독립한 이후에도 지금도 뭐 인도의 분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영국 식민 통치 이전에 이 수만 명의 마하라자들이 지배하는 소국들의 그런 체제로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도들을 뭐 핍박을 하고 어쨌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얘기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 기독교가 슬금슬금 침투해서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이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요. 결국 우리의 적들과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그 무기는 웃음이며 우리가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며 또 분노할 수 있는 그 심장 뒤에는 실실 쪼갤 수 있는 이 웃음과 전라 똥 얘기와 섹스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라는 이 세상에 대한 배짱, 자신감. 일단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걷어간 것은 배짱이거든요. 에?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라는 이 배짱을 어릴 때부터 좆된다. 큰일 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대학을 안 간다고? 저런. 아니야. 네가 남들을 안 밟는 건 소용없어.
걔들이 네 머리를 밟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도 슬프단다. 선생님도 이러고 싶진 않다. 하지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발을 버티고 에? 나 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길에 나가서 여자도 잘 클 수 있고 뭐 아니 뭐 그냥 남들한테 패 끼치면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내 살 자신 이 배짱을 날려보낸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일단 중심축을 날려버리고 배짱을 잃고 내 인생의 기준이 나 스스로라는 거를 잊어먹은 인간들을 다루는 것은 정말로 사흘 굶긴 개새끼들 앞에다 소세지 하나 흔들면서 다루는 것보다 더 쉬운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사흘 굶어서 눈깔이 뒤집어진 개새끼가 눈앞에서 소세지 하나 준다면 그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처절하게 싸우고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다라고 굴복의 기억을 안겨주고 난 다음에 눈앞에다가 안정되게 살 수 있어라는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소세지를 이렇게 틱틱틱틱 흔들면 인간이 비겁해지는 건 시간 문제지 뭐. 우리나라 경찰견하고 군견이 왜 도둑을 잡지 못하는가 말씀드렸죠? 이 개새끼가 도둑이나 간첩이 있을 때 물어뜯어서 숨통을 끊을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눈에 담고 있어야 군견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데 이 군생활 피곤한 군인 아저씨들이 이거를 죽도록 패놔가지고 개새끼한테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저 두 발 달린 짐승에게 개긴다는 것은 나에게 결국 끝없는 매와 고통만을 안겨준다. 라는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개가 이 범죄자나 이 군대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맞다. 빨리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는 나는 정말 사회 나가면 좆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일단 무릎을 꿇는,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일단이라는 전제하에 대학 가면 다시 그게 회복될 수 있다고 거짓말 치고 일단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 무릎을 꿇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소신을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살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너무너무 탄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다리를 놓을 때 시멘트를 얼마만큼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지 마음에 달린 이 탄력성을 가지게 되고, 이 기업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것도 대단히 탄력성 있게 쓰는 이런 탄력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탄력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고무줄 대한민국, 고무민국, 씨발 이거나 저거나 다 잡아늘려서 였다 갔다 붙이면 였다 붙고 졌다가 치면 졌다 붙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건 굉장히 딱딱한, 굉장히 내켜하지 않는, 시덥지 않은 건방진 인간형을 대한민국에서 양산해내면서 그들에게 족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공소는 누구를 위한 공소이고 예의는 누구를 위한 예의일까? 예의라는 게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 어떤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조선 후기라는 젖 같은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땅에 살았던 옛날 선조들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건 조선시대까지 하고 다녔다? 띠용.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국에서 가요 프로그램에 가수들 귀걸이 달지 말라고 하는 새끼들은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해친 새끼들이야. 진짜야. 조선시대도 귀걸이 달고 다녔어, 남자들. 남자용 귀걸이라는 게 따로 있었고. 뭔 얘기하다 이러셨어. 그리고 대충들 아시잖아요.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이따위의 대우를 받진 않았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써있는 나라에서 여자들이 누리는 처지가 옛날 저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자들이 누리던 지위보다 훨씬 못해. 호주제 같은 거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호주제를 폐지하는 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를 무슨 선진 민주국 수준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 조선 초기나 고려 때로 환원하는 일 뿐이냐 이게. 근데 예의라는 게 이 예전에 양반집들 보면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가령
어, 그래. 우리 아들 이 뭐뭐뭐 오늘은 하셨는가? 라든가. 이 아버지가 쓰는 말투가 주로 이제 하였느냐 체면 주로 어머니들은 그래 하셨는가? 그러시었소. 이거를 이 궁궐에서 이 대왕 대비가 주상한테만 쓰는 말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최소한 이 하계체라든가 이런 거를 썼지 이 막말로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누마 이거는 이제 머슴들한테나 쓰던 말투였다고 하는데 이 예의라는 것이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일방적으로 아래에서 위로만 향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비록 일부 교육받지 못하고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케이스다라고 억지로 말을 돌려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버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뭐 어쩌고 남의 자식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막말을 한다라는 거는 크게 예의에 어긋나며 싸가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학생이 자리를 양보 안 한다고 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바로 야단을 치는 그런 경우 예의 범절상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뭐냐고 이거를 젊은 새끼들이 젖같이 하고 있는 게 군대 아니야. 이 병장이 상병 괴롭히고 상병이 1병 괴롭히고 1병이 2병 괴롭히면 그러면은 1병은 2병만 괴롭히면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덤태기를 쓰잖아. 그러니까 병장이 상병 괴롭힌 거의 질량이 10이면 상병이 1병을 괴롭힐 때는 그 10에 불타는 마음으로 복수심 곱하기 2에서 20이 된 다음에 자기도 또 괴롭혀야지. 그러니까 상병이 1병 괴롭히는 거에 10 합쳐져서 30이 괴로워지잖아. 그럼 맨 밑에 있는 새끼는 어떻게 되냐고. 졸라리 괴로워지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사회에서는 맨 위에 있는 새끼는 비 존날이 오든 뭐 구름이 끼건 지는 구름 위에다가 대가리 빼꼼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맑은 공기 맡으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맨 밑에 있는 새끼는 제일 돼지게 당해라 라는 게 이게 수직 구조인데 그러니까 공자가 뒤져야 나라가 제일 잘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정말 땡큐야 고마운 얘기야. 그러니까 중국처럼 그냥 공자 뭐라고 그러는 새끼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싸그리 다 사형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우리는 일제시대에서 해방될 때도 그때도 친일파 정리 못했고 응?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갑자기 충성하는 대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어서 미 군정에다 충성하고 친미파가 된 거고 하여간 한 번도 얼굴은 안 바뀌고 이름만 쏙쏙 바뀌면서 이 새끼들을 계속 해먹으면서 중간에 집단으로 사형을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형제도 유지하자고 언젠가를 위해서. 이 새끼들을 사그리 목숨을 끊어버리고 구족을 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계속 물려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일파던 새끼 친미파던 새끼들이 이 나중에 백성들이 화가 나서 뒤집어 엎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전라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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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가 나쁜 애들이야 전라도다. 그러면 사실은 이 나라의 계급은 지역별로 나눠 있는 게 아니거든. 계급이라는 게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민족이 틀리다거나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태리가 남북 감정이 굉장히 심해서 북부의 공업지대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고 잘 살고 남쪽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게으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남북 감정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우리 동서 감정 훨씬 못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이 다르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몰라요. 옛날 로마 시대 이태리 사람들은 각 나라로 다 퍼져서 흐트러졌고 지금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랍계요. 아랍계 인구가 대단히 많고 인종 민족별로 북쪽하고 많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딴 민족이냐?
딴 민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고구려하고 백제하고의 고대 문화는 굉장히 동일한데 신라의 문화만큼은 이 스키타이 계열의 그런 부장품들이 발견되면서 이 북방에서 내려와서 신라 지역에 독립적으로 성립된 정권이 아니겠느냐. 아, 그 얘기는 무슨 몇천 년 전 얘기를 하고 앉았어. 벌써 한민족이네. 그러면 밥 먹고 산 지가 얼마 됐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 가운데서 경상도에 억눌린 사람들과 이 전라도에 억눌린 사람들과 충청도에서 억눌린 사람들과 강원도에 억눌린 사람들과 서울에서 억눌린 사람들과 함경도 평안도에서 억눌린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백성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끼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라도 돼 전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경상도에서 자기들이 눌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놈을 욕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전라도 맞는갑네. 이런다니까 이게. 참. 아, 돌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았으며 그 시대의 힘있는 놈들한테 계속 얻어터지고 산 겁먹고 무릎 꿇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초인가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경쟁이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능률을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자신과 경쟁하는 집단 안에서 고립되는 것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집단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같이 살아남는 거. 이 방법인데 씨발 이놈도 나쁜 새끼 저놈도 나쁜 새끼고 지 하나 빼고는 결국 다 믿지 말래. 글쎄 뭐 문을 열어놓으면 사기꾼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지만 문을 열어놔야 친구도 들어오고 내가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이야 하고 같이 외쳐줄 친구도 문을 열어놔야 들어오는 거고 내가 강도당했을 때 개섰거라 하고 같이 칼 맞아주는 내 친구는 문을 열어놔야 들어오는 거지. 문 닫아놓으면 도둑놈도 못 들어오지만 친구도 못 들어오는 걸.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당신이 사탄이 되어 이 개한민국에서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멋대로 모든 걸 휘두르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구사하시겠어요? 힘으로 꺾어 누르고 힘으로 겁주고 힘으로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발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겠어요? 우리 어릴 때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럴 때 제일 섬찟한 얘기가 뭐였어요? 북한에 무슨 뭐 미사일이 뭐가 있어 뭐 탱크가 있어 북한군이 쎄 뭐 뒤에 소련이 있어? 아니잖아요. 북한군이 전쟁 나면 낙하산 타고 우리 국군 복장으로 몇천 명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대 후방으로. 그럼 그걸 무슨 수로 구별할 거냐 이거지. 뭐 이런 거. 제일 당신이 사탄인데 상황이 엿같이 돌아가고 인간들이 당신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은 뭘까요? 개개인이 인디펜던트가 되는 상황. 그리고 개개인이 독립적인 인간이고 자기 생각을 가질 때 그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과 타협을 통해서 뭉칠 수 있는 인간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개인적인 성향이 된다. 나의 의견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단합의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요소를 알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독립적인 성향을 갖출 만한 역량도 안 돼서 무조건 이쪽 휩쓸려 한 데서 일로 휩쓸리고 절로 휩쓸리는 새끼는 나중에 딴 새끼가 겁 더 주면 저쪽으로도 휩쓸려. 그런 새끼들은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입에서 내가 욕을 하는 것, 이 사회에 대해서 아직 분노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씨발 개화민국 족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싸움의 첫 시작인데 우리 내부의 적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벌써 오염돼서 적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고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욕하면 세상이 나아지겠어?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러다가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매트릭스에서 이 스미스가 이렇게 와서 걔 이름 스미스 맞지? 에이전트 스미스 와서 이렇게 손 대고서 쭉 해서
에이전트 스미스로 이 100명씩 만들고 막 이러는 애. 이러는 애가 와서 당신에게 어나더 스미스가 되라고 강요할 때 마침 스미스가 미국 놈 중에 더럽게 제일 많은 성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이 뭐 예를 들어 변태 낭만괭이가 아니라 아니면 뭐 평범한 아이디가 아니라 당신이 대한민국의 갑돌이일 뿐으로 당신이 대한민국의 갑순이 중에 한 명일 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하고 똑같이 쌓아놔 이렇게 바뀌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거대한 사탄 조직의 세포가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세상에 자신이 선하다고 존나게 주장하는 새끼치고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안 구린 새끼 없고 뭐 그런 게 지금 세상인 거니까 이 고스트 스테이션에 모여있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이 좆같다라는 새끼들이고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건방지고 문제 일으키는 새끼들이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새끼들이고 그리고 뭐 왕따지 뭐. 그러나 우리는 가늘고 길게 끝까지 살아남아 적의 등짝에서 암약하면서 암세포처럼 번식해서 이 나라를 끝끝내는 싸가지 없는 나라를 이룩하고 말 거예요. 동방예의지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너무나 예절을 깍듯이 지켜서 중국에다가도 예절 지키고 얼마나 착하게 말 잘 듣는 나라였어. 역사적으로 이 중국 주변의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자발적으로 중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스러워하고 이런 쓸개 빠진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 무슨 민족혼이야.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사육신 중에 하나였던 박팽년이가 중국에서 명나라 황제가 청나라한테 쫓겼나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더니 지금 황제께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주무시질 못하는데 신하된 도리로 어찌 편한 방에서 자겠냐 그래서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적대기 깔고 잤대. 감동 아니야? 조선에게 있어서 임금이라는 거는 사대부들의 두목이었을 뿐이고 중국의 황제의 권력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은 중화 세계의 일부이며 중국에 충성할 뿐이다라는 입장 가진 새끼들 많았어. 먼 민족혼 걔네들이. 아이씨. 그때 싸그리 폭력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싸그리 갈아엎고 왕이고 양반이고 싸그리 다 처벌했어야 되는데 처벌이 아니라 처형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런 폭력혁명 일으키겠냐? 기관총 들고 뭐 싸우겠냐? 이 21세기라는 문화의 세기에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씩 쪼개는 거, 웃는 거, 난 인디비주얼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 가요 탑10에서 1등이라고 말하는 히트곡에 대해서 안 믿어, 알어 난 적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안 믿으면서 그 노래 나올 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저 노래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여유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가요 탑10 1등 안 해봤냐고 그러는 너는 2등까지 해봤어. 2등. 그런 거지 뭐. 워낙 머리 아픈 거 싫어해서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마왕 생각이 궁금해. 마왕 생각하는 게 좀 시원시원하고 특이도 하기도 하고 색달라서 또 마왕이 미모만큼이나 이거저거 아는 것도 많으니까 마왕 생각 듣고 싶어. 뭔데? 궁금한 게? 사실 호주 제도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야기는 많은데 다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채로 그거 우리 전통이니까 지켜야지 아니면 여자한테 불리하니까 안 돼 라는 좀 미덥지 못하게 찬성 반대로 우르르 나서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고스 식구들 생각도 알고 싶다. 일단 여기 고스 게시판에 몇몇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읽어보긴 했어. 마왕 영생을 얻으리라는 아이디 가진 식구분이 좀 읽을 만한 정보를 올렸고 나머진 별로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을 아주 짧게 올려볼게. 처음엔 호주제 폐지 어쩌고 하길래 굉장한 건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난 좀 허무하더라고. 어떤 기분이냐면 걸리버 여행기란 책 있잖아. TV 만화영 보면 소인국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 보는다는 기분이야. 뭐냐면 소인국 전쟁 사유가 사과를 왼쪽으로 깎느냐 오른쪽으로 깎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였지.
호주제 폐지 반대 찬성 싸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거 아닌지 싶어. 물론 그들의 각각의 입장들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 일단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호주제가 필요하기도 하다면 왜 굳이 없애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불만도 이해는 가. 자신들이 지녀온 가치관이 무참히 파괴되는 것에 기뻐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폐지 찬성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남성의 소유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기분 나쁜 제도이면 틀림없겠지. 특히 이혼모 자식의 성 문제라든지 면에선 더더욱 문제고. 그래 결국엔 이 싸움이 그게 알량하다라고 생각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지 싶어. 사실 사과를 왼쪽을 깎아야 하는지 오른쪽을 깎아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 호주 제도가 가부장적이어서 불만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에 의한 과잉 반응 아닌가 싶어. 물론 내가 여성이 아니어서 못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이미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던 시대는 아니잖아. 이혼 가정의 자식의 입적 문제도 가정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무조건 남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호주 제도를 없앤다는데 반대한 입장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과거 조선시대 단발령 항소 같은 느낌이었어. 이미 유명무실한 면이 많은 제도라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가정이란 우리 전통 가족 사상이 파괴된다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만들어진 거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난 너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지. 법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라는 말. 제도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무언가에 그렇게 속박해서 살고 싶은가 봐. 아 머리 아프다. 이제 호주 제도에 대해서 생각 안 할 거야. 자식의 아버지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르던지 티격태격하는 것도 우습고 아버지랑 자식이 성이 달라서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우습고. 호주제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확실한 타협안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이상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호주제 폐지를 위한 분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걸로 심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나라 망한다는 분들. 그러니까 호주제를 일단 폐지를 해요. 그럼 나라가 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말대로 따지자면 그분들을 다 호주로 이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호주에 가서 영원히 호주제와 함께 사시라고요. 대한민국은 호주제 폐지하면 망하니까 호주로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을 호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호주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호주로 보내기 위해서 당분간은 호주세를 신설해서 이 호주제의 폐지 쪽에 찬성하신 분들은 이 세를 1년간 내시는 거예요. 그 세금을 모아서 이분들을 다 호주로 보내드리죠. 자, 이 호주제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 고유한 전통이다 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 항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작용해 왔냐 하면 새로운 정치 제도가 시행되거나 새로운 뭔가가 시도되고자 할 때 항상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그 전례가 없다, 선례가 없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걸 항상 막았어요. 그리고 뭐 이 군주국에서의 왕의 위치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왕의 위치는 군주제도에서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귀족들, 말하자면 양반들이 일반 백성을 수탈할 때 왕이 나서서 그들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백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나쁜 짓을 하면 이 귀족들이 그런 거를 제한하고 백성들이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귀족들이 껴있고 이 귀족들이 백성들은 무지하게 못 살게 굴고 왕은 그 짓 못하게 막 싸말리고 이런 경우가 군주제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왕의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양반들이 마음대로 백성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래서 왕이 개혁 정치를 펴려고 할 때 선례가 없다라는 걸로 반대하는 이유로 항상 쓰여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회 계층의 변화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자신들의 어머니조차 인정을 했던 세대. 예를 들어 지금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나 딸이 당연히 그런 걸 인정할 리도 없고, 이젠 요즘의 젊은이들의 어머니, 말하자면 이 호주제에 대해서 극력 반대하는 세대의 며느리 세대들이 시아버지들을 배신하고 자식들에게 여성이 그렇게 남성보다 못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무슨 삼종지도네, 여자는 남자의 말을 따라야 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직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웃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았던 세계관, 그리고 예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에 뭐 그걸 왜 바꿔야 하는가, 예전에 있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세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 단 한치의 질문의 필요하지 않았을 정도로 모든 것이 긍정되었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호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주제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적에 뭘 어떻게 올려줬죠, 어떻게 해서 이 기재하는 등재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동성동본 금원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랑 다음 세대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제도로서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그때는 한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니까요. 동성동본끼리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일부니까 라는 변명을 댈 수 있었지만, 호주제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호주제에 의해서 탄압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괴로워하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이 막대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을 존재한다. 이건 사과를 오른쪽으로 깎냐 왼쪽으로 깎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자존심의 문제일 뿐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건 큰 오해예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압박받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나라 부존 자원도 없고 족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자들이 능력을 펼 수 있게 빨리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남녀가 다 같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총 들고 싸우잖아요. 뭐 이게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삶에서 우리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자들이 책임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놓고서 직업을 안 준단 말이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 영어, 서바나어 이렇게 3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도 룸사롱을 나간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걸 여성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남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야, 살아남기 위해서야,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안 망하기 위해서 호주제들을 폐지하고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의한 과잉 반응이 아니냐. 물론 내가 여성이 아니어서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컴플렉스에 의한 과잉 반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컴플렉스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라면 폐지해 주는 게 맞잖아.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되잖아요. 또 이미 유명무실한 면이 많은 제도라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이미 유명무실하다면 폐지되어야 하잖아. 그렇다면 그럼 왜 폐지가 안 되는 거냐고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폐지 안 되고 버티고 있을 때는 이건 무슨 결과를 낳겠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겠죠. 유명무실한 제도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버티고 있다는 건 무서운 거죠. 그건.
호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한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호주 제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딴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폐지가 안 됐다라는 거는 국가의 수치고 민족의 수치고 남성의 수치예요. 이거는. 저는 이 호주 제도를 폐지시키고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호주제가 폐지된 것을 1920년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자. 왜냐하면 후손들한테 쪽팔리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호주 제도가 폐지된 게 21세기 초반? 거의 조상들인 우리를 짐승 보듯이 할 거다. 짐승 보듯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면 다 호주 가. 호주 가서 호주제를 만들어. 아, 깝깝하네. 방송 끝? 아니다. 공지사항 알려줘야지. 또 혼난다. 자, 6월 3일 새벽서부터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프로그램들이 추가됐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불타는 스튜디오, 이 인디 펑크 밴드들이 직접 DJ가 돼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첫 방송은 노브레인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노브레인 이외에도 언니네 이발관을 비롯해서 여러 펑크 밴드들이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러한 방송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불타는 스튜디오. 새벽 5시부터 6시에는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이 사회 이바지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보통 새벽 시간대에 영어 방송이라든가 교육 방송 많지 않습니까? 고스트 스테이션 최초의 이 엽기 영어 교육 방송,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엽기 교육 영어 방송 콩글리시 101을 데빈 리가 진행을 합니다. 전부 영어로 진행되는 방송이고 사연도 영어로 받습니다. 과연 그 영어가 데빈한테 오는 팬레터 중에 그런 게 있더구만요. 우리말로 팬레터를 쭉 쓴 다음에 그걸 영어 단어로 전부 바꿔서 어순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써서 보내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면 영어가 늘어. 진짜로. 영어를 안 느는 애들은 영어는 나하고는 안 친해 이런 애들이 안 느는 거지. 막 개발 세발 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 결국 영어가 는다니까. 자, 새벽 5시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콩글리시 101을 한 달 이상 들으시면 영어 성적은 많이 안 올라가도 영어로 욕하는 건 많이 늘 겁니다. 자, 딴지그룹과 넥스트가 함께하는 2003년 무붕 콘서트 6월 13일 금요일 7시 30분 넥스트 공연이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이고요. 6월 13일 7시 30분 얘기할 거 다 했네. 자, 끝. 왜 나 이렇게 났나 왜 나 이렇게 났나 왜 나 이렇게 났나 왜 나 이렇게 났나 내 팔은 두 개요 내 다리는 세 개요 머리 뒤에 눈이 달렸다오 마음은 하나인데 정신은 두 개요 심장이 머리에 방광은 눈 옆에 있어 사랑 없인 살 수 없는데 비야 내려라 세차게 슬픔을 볼보로
넌 살아남아야 하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나 왜 나를 이렇게 낳나 왜 나를 이렇게 낳나 봤어 나왜 나를 이렇게 낳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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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렇게 낳나 하지만 나도 몰라 그러지 마라 다른 말을 하면 일단 다가오는 거 뭐야 내가 우리가 여기서 막아낼 일이 없단 말인가 친구들이 내 앞에 나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됐어 몰라 네가 뭘 하나 어디가 노력하라 널 see 아직 나서 시니컬해 내게 마음에 오는 작은 나의 노래 너무나 똑같은 시간 속에 되돌아간 건 난죠 같은 시간 속에 징그러들었어 숨쉴 틈을 찾아 돌아가라 말아서 바뀌고 울고다 Let's go 후회하고 또 다시 나니라 그러고서 노리고 또 후회하고 바라이 원이가서 무서워하는 것은 난 알고 내 모습에 언제나 이걸 감추면 기회가 숨을 겨는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